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명품하고 세대별로 생각하는 명품이 달라지는 거예요. 오프화이트하고 나이키 같은 곳들이 콜라보했던 그런 운동화는 판매가가 물론 책정돼 큰 의미가 없고 4년 있다가 그 신발이 한 켤레에 뭐 1,000만 원씩 하는, 암만 수요 공급이 있어도 스니커즈 하나에 1,000만 원? 좀 얼토당토 않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시장에서는 그 가격이 수용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비 패턴이나 투자하고자 하는 목적이 완전히 다르다는 거죠. 안녕하세요. MZ세대. M은 지금 40살이란 말이에요. 최상단에 있는 사람이. 그리고 G는 최하단은 10대 후반부터 보는 사람도 있으니까 1980년에서 2000년대 초반 사이에 출생한 그런 사람들. 분명히 이전 세대하고는 소비 패턴이나 좋아하는 취향 이런 것들은 구별되는 게 맞거든요. 오늘은 그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해요. 소비도 하면서 재테크까지 한다. 좀 똑똑한 세대죠? 거의 저랑 쌤 언니 정도 M세대고 나도 M 해주는 거야? 40대 초반부터 한 71, 2년생 본인들도 X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세대는 사실은 자라는 과정 내내는 굉장히 풍요로웠던 세대예요. 대학에 가기 전까지 대중문화의 황금기가 오거든요. 그래서 MBC 청룡 이런 그 야구 잠바 이런 거 처음 입고 다녔던 세대이기도 하고, 그런데 대학 졸업할 무렵에 IMF가 딱 터지게 되죠. M세대의 경우에는 Z와 X 사이에 끼어 있잖아요. M세대들은 자라는 과정에 세계 금융위기가 또 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또 돌림병이 돌기도 했죠. 사스도 있었고 메르스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어른 돼서는 코로나까지 겪게 된 그런 세대이기도 한데, 기존의 X세대가 누렸던 것과 비슷한 수준을 누리면서 하지만 뭔가 약간 정체되기도 했고, M세대는 그래서 고민이 많았던 세대예요. 90년생이 온다라는 책이 인기를 끌었던 건 제 생각엔 그들이 중간에서 우리가 각자 도생으로 알아서 살 길을 찾아야 된다는 걸 처음으로 아주 각성했던 세대이기 때문인 것 같은데, G세대하고 X세대가 저는 오히려 좀 비슷하다고 봅니다. 예컨대 색깔로 치면 X세대가 원색을 좋아했다면 젠지는 그 형광색들을 좋아하는 그런 세대이고, M세대는 오히려 시크한 세대가 아니었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어요. X세대가 돈을 모은다기보다 쓰는 쪽이었다면 M세대, G세대는 적극적으로 돈을 모아야 내가 부모님만큼 살 수 있구나, 이걸 경각한 세대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컨대 에어조단이라고 저희 세대 중심으로 얘기를 해보면, 에어조단을 한번 신어봤는데 소유할 필요는 굳이 없는 거예요. 혹은 이걸 소유하면서 가치를 높여서 되팔고, 그러니까 레고 같은 것들로 재테크를 해본 건 X세대도 마찬가지지만 적극적으로 리셀 시장을 키우고 중고 시장에서 재능도 팔고 물건도 팔고 물건들을 나누고, 이런 건 본격적으로 M과 G가 시작했다 이렇게 봐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주 대표적으로 보면 앱을 사용하는 방식이 달라요. M이 주로 들어가는 앱을 보면 재테크 시장에서도 부동산 시장으로 많이 넘어와 있거든요. M세대는 실질적으로 이제 30대 가정을 꾸리거나 가정을 꾸리지 않는다고 해도 정말 부동산 시장에 본인의 능력으로 들어가기 시작하는 세대라고 볼 수가 있어서 이 구매 패턴 같은 것들도 상당히 차이가 납니다. 예컨대 X세대는 이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내가 저 셀럽하고 국민학교 때 같은 반이었어, 이런 말 하는 사람들 X세대는 있어요. 그런데 M으로 지나가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사는 지역, 다니는 학교가 완전히 나눠지기 때문에 같이 경험한 문화가 줄어들어요, 소득에 따라서. 그걸 느끼고 자란 M세대가 어른이 되었으니까 이 사람들은 보다 현실적인 거죠. 그리고 젠 G는 다시 세계 금융위기 이후에 조금 안정된 상황에서 이제 성장을 했기 때문에 M세대보다는 약간 트렌디하고 조금 더 자유롭고 상대적으로 경제에 대한 부담도 적지만, 그렇지만 M에게 보고 배운 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젠지들은 나름대로 본인들의 재테크 플랜을 세우고 있는 똑똑한 세대다,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M과 G는 그래도 오늘을 위해서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그런 친구들이에요. 그리고 소비를 할 수 있는 장기적인 고객이 될 사람은 사실은 중장년층보다는 젊은 층이거든요. 굉장히 재밌는 현상이, 최근에 영40라는 단어가 등장을 했어요. 40대가
40대를 위한 옷을 만들면 안 산다는 거예요. M과 G가 좋아하는 옷입니다 하면 실제로 쇼핑몰에서 구매를 많이 하는 사람들은 40대라는 거죠. MG가 좋아한다고 하면 사실은 X까지 커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는 구매력이 있는 50대들은 본인에게 투자하는데 과감하거든요. 이게 그래서 그들을 겨냥해서 물건을 만들어 놓으면 소비가 생각보다 광범위하게 벌어지는 거죠. 크게 메가 트렌드를 이루고 있는 게 바로 명품 전문 플랫폼입니다. 그런데 이 소위 명품 플랫폼 안에서도 격차가 분명하게 존재를 합니다. 예컨대 X세대를 포함해서 그 시니어들은 전통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브랜드들 있잖아요. M세대 이하로 내려갈 때에는 이런 브랜드가 있었어? X나 그 위에 시니어들은 잘 이해하거나 다 접하기 어려웠던 그런 브랜드들을 좋아하는 편이에요. 명품 트렌드에서 분명히 달라지는 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가격대가 좀 낮습니다. 두 번째로는 X 이후가 돈이 많을 때 사야지 아니면 적금 깨서 사야지 우리가 충동구매보다는 모아서 사야지 했다고 친다면 저도 그렇고 제 친구들도 그렇고 지름 씨는 그냥 마음까지만 왔다가 가시지 이 손까지는 못 오셨단 말이죠. M 이하의 세대에서는 그래도 상대적으로 이 물건이 나한테 의미가 있다. 충분히 내가 이 물건을 사는데 나의 한 달치 아르바이트비를 한 방에 쏠 수 있는 의미가 있다라고 치면 그걸 아끼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 달 동안 알바를 해서 내가 사고 싶은 가방을 산다. 이거도 좀 쉽지 않았거든요. 지금의 M 이하의 세대들은 내가 분명히 집을 사기도 어렵고 차를 구매하기도 부담되고 하루하루 생각해보면 빠듯하지만 올해는 내가 나한테 이거 하나 쏴야겠어. 그럼 쏠 수 있는 세대라는 거죠. 그래서 기업들이 이 시장에 주목하는 거기도 하고 명품 시장 플랫폼 보면 굉장히 빅모델을 쓰잖아요. 그리고 플랫폼의 숫자도 굉장히 많고 그게 가능한 이유는 그쪽에 몰리는 사람들이 그만큼 많기 때문입니다. 2020년 한 해 동안 대략 500만의 고객들이 그 플랫폼들을 사용하셨다고 해요.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죠. M과 G가 등장하고 IT 기술, 스마트폰이 받쳐주면서 이제는 내가 새벽부터 열심히 나가서 일해서 번 돈인데 내가 이 스니커즈를 100만 원짜리를 사야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에서 제일 싸게 사야겠는 거예요. 비교하는 그 서치 기능이 시작이 된 거고 이게 현재의 플랫폼을 유지하게 되는 굉장히 큰 강점이라고 보거든요. 카테고리가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가격대도 다르고 발굴을 하는 거죠. 새로운.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명품하고 세대별로 생각하는 명품이 달라지는 거예요. 예컨대 GD 운동화 같은 게 그렇잖아요. 오프화이트하고 나이키 같은 곳들이 콜라보했던 그런 운동화는 판매가가 물론 책정돼 큰 의미가 없고 4년 있다가 그 신발이 한 켤레에 뭐 1,000만 원씩 하는 암만 수요 공급이 있어도 스니커즈 하나에 1,000만 원? 좀 얼토당토 않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시장에서는 그 가격이 수용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비 패턴이나 투자하고자 하는 목적이 완전히 다르다는 거죠. 대표적인 재테크 트렌드를 좀 보자면 해외 주식은 소수점 투자가 이미 시작이 돼 있잖아요. 소수점 투자라는 게 결국은 10,000원짜리를 쪼개서 1,000원씩 살게요. 뭐 예컨대 이런 거잖아요. 그러면 MZ세대 입장에서 이게 굉장히 합리적인 재테크가 되는 거예요. 몰빵을 하면 손실이 커지죠. 그리고 현실적으로 몰빵을 할 수 있는 자금력도 부족합니다. MZ세대는 조금 더 마이크로한 투자 이런 것들에 익숙해지는 거고 여기에 발맞춰서 금융권에서도 수많은 앱, 플랫폼들을 내놓고 있는 상황이에요. 한 투자증권회사의 앱을 보면 전체 소수점 투자자의 절반 이상이 20, 30대다 이런 통계가 나와 있거든요. 기존의 금융지주 회사들도 보면 20, 30대에게 내가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작고 소중한 월급을 효과적으로 관리해 줄게 라고 소구한 S금융그룹이 20대, 30대 고객이 유독 많은 걸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MZ세대의 소비 트렌드는 M과 G 사이에 약간 차이가 있지만 딜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돈을 쓰지만 돈을 쓰는 만큼 너는 나한테 뭘 더 해줄래? 예컨대 배달앱 같은 거 구독하는 서비스가 마찬가지예요. 내가 여기 5번 올 거니까 너는 쿠폰 하나 정도 줘야 되지 않겠어? 이게 MZ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주고받는 소비 트렌드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한 구독 경제 이런 것들이 앞으로도 더 확산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할 수 있는 거하고 나중에 할 수 있는 걸 나눠서 보셨으면 좋겠어요. 일단 지금 할 수 있는 건 김짬부 씨 이런 분들이 하는 짠테크잖아요. 장기적으로 보자면
청약통장에 가입한다, 청년 채움공제 이런 것들에 가입을 해서 내가 중소기업에 다닌다고 하면 나라, 기업에서 같이 채워주는 이런 재테크 상품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또 나아가서는 경제기사나 경제뉴스를 좀 유심히 보실 필요가 있어요. 생각보다 세상이 돌아가면서 뉴스에 나오는 그런 일들이 젊은 나한테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이미 잘 하시고 계시겠지만 예컨대 TBS 경제발전소 같은 그리고 제가 늘 강조하는 건데 아주 기본적인 시드머니를 모으셔야 그래야 굴릴 수가 있어요. 요만한 눈덩이부터 눈오리부터 눈사람 만들려면 너무 오래 걸리잖아요. 적어도 1,000만 원, 그 다음 5천만 원, 그 다음 1억 원 정도 내가 모은다. 일단 모은다에서 시작하셔야 된다는 거는 뭐 아무리 말씀드려도 지나치지 않을 것 같아요. 한동안은 인스타그램업을 하다고 해서 사진 찍어서 올릴만 하면 무조건 유행하던 시대가 있었거든요. 이런 가게는 오래 못 갑니다. 결국은 맛있어야 되고 친절해야 되고 깨끗해야 돼요. 기본에 충실하면서 인스타그램업을 하게, 사진 찍어서 올릴만하게 이 메뉴 구성 같은 것들을 바꿔가는 게 필요한 거지 본말이 전도되면 안 된다는 거. 그 MZ세대가 뭐 특별한 다른 신인류 뭐 새로운 인종이 아니에요. 다만 약간 생각, 약간의 가치관 차이가 있다 뿐이지. X세대 기준으로 보면 엄마 아버지 세대가 청바지 입고 서태지 춤 춘다고 우리가 존경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시니어들은 시니어다운 듬직함, 안정적임, 그리고 많이 알고 있지만 굉장히 겸손함, 여유 이런 것들을 보여주시면 알아서 저는 따라온다고 봐요. MZ세대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는 회사에서 생활을 하거나 장사를 하거나 학교를 다니거나 모든 세대의 관계는 결국 인간관계거든요. 시크한 거하고 무례한 거 좀 달라요. 아주 약간의 그 예의 바름이 본인들의 인생을 굉장히 바꿀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X세대 이후의 시니어들은 생각보다 많은 걸 해줄 수가 있답니다.